자, 여러분, 여기 7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름은 동인지문 57. 좀 낯설죠? 이 낯선 이름의 책이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퍼즐을 다시 맞추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이렇게 낡고 심지어 찢어지기까지 한 이 책의 조각들이 어떻게 잃어버렸던 한 시대를 되살려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책 동지인문호7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그냥 사라졌다고만 생각했던 시 선집인데 그 일부가 극적으로 발견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시집이 아니에요. 원래는 무려 25권짜리 어마어마한 분량의 동인지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건 그중에 일부였던 겁니다. 완전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전설 속의 책인 거죠. 아니, 그냥 시 모음집인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이 책의 편집 방식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책의 구성 방식, 편집 방법입니다. 정말 독특해요. 자, 여기 비교한 걸 한번 보세요. 왼쪽이 당시 보통 책들이고 오른쪽이 바로 동인지문 57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보통은 시는 시끼리, 산문은 산문끼리 이렇게 장르별로 묶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준이 작품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작가별로 그리고 또 시대 순으로 쫙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작가 이름만 쭉 써놓은 게 아니고요. 각 인물마다 소전이라는 걸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상세한 미니 전기, 그러니까 개인사 기록인 거죠. 이러니까 이건 그냥 시집이 아니라 거의 고려시대 인물 사전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이 소전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냐고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작가 이름이랑 가문은 기본이고요. 성격이 어땠는지, 언제 과거 시험에 합격했는지, 이걸 과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벼슬을 지냈는지, 또 다른 책은 뭘 썼는지, 심지어는 후손이 누구인지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이건 거의 개인 신상명세서 수준이죠? 다른 역사책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였던 겁니다. 진짜 대단한 시스템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기획을 한 걸까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 위대한 책을 만든 비운의 천재, 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해입니다. 1287년에 태어나서 1340년에 세상을 떠난 고려시대의 아주 뛰어난 학자였죠. 최해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17살, 아주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말 그대로 신동이었고요. 심지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원나라에 가서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그의 관직 생활은 정말 허무할 정도로 짧게 끝나버립니다. 아마도 원나라에서의 큰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난 재능 탓이었을까요? 좀 오만했던 모양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죠. 본인도 자기 성격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어려운 성격을 한탄했다.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던 성격, 뭔가 좀 짠하면서도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실패하고 가난에 시달리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바로 그때 그의 인생 최고의 걸작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비운의 천재 최해가 남긴 이 책이 도대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보물이 되었는지 그 가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 선집이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것, 이 자처만으로도 국보급 가치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려시대 과거제도 연구의 핵심 자료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전,
기억나시죠? 누가 언제 어떤 시험에 붙었는지 이런 상세한 기록은 다른 데서는 절대 못 찾거든요. 정말 독보적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고려시대를 여는 로제타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요. 일단 이름만 알려졌던 사람들의 과거 급제 시기를 정확히 알게 됐고요. 또 지금은 없어진 책들의 원래 제목이나 총 몇 권이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졌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글자 옆에 점을 찍어서 높낮이를 표시했던 방점이라든지 와, 이 구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찍어둔 비점 같은 것들요. 이런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읽고 또 어떤 구절을 명문장으로 생각했는지 문학 비평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기라서 왕의 칭호를 일부러 낮춰서 불렀던 그런 시대상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그 기록들이에요. 이름, 가문, 합격 기록. 정말 꼼꼼하죠. 이건 뭐 700년 전 고려시대의 행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역사학자들한테는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낡고 오래된 책 한 권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그냥 시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타임캡슐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 시대의 문화와 지성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타임캡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시간 저편으로 사라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자신의 불행한 삶 속에서 타인의 삶을 기록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한 천재의 고독한 노력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잊혔던 책의 단 한 조각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속 어딘가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